북중러일 긴급보도, 한국 정신 나갔다. 현무 6이어 현무 7까지 회속 연구. 한국 핵 3배 개발 성공. 난리난 외신. 현무사는 대한민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2에 이어서 개발된 신형 탄도미사일로 중장거리 및 재래식 탄도가 아닌 신형 탄도와 지상 기반 이외의 플랫폼에서 운용되기 위해 개발된 탄도미사일이다. 현무는 북방의 수호신으로 북방의 적, 북중러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한다. 한국형 삼축체계 중 응징보복 체계인 KMPR과 적 도발 징후 발견 시 선제 타격하여 적의 도발 능력을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 체계들 중 하나이다. 각종 기사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은 이 현무 4와 현무 5의 운용을 위해 미사일 여단을 추가 창설하고 각각 1개 대대씩 운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현무 2에 비해 컴팩트화되고 추진 지속력과 추중비가 개선된 모델이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HTPB, AP라는 추진체 대신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추진체는 모르겠다. 2023년 국군의 날 행사, 현무 4에서 1은 2.5T급 고중량 관통탄두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최대 상승고도 500에서 1200km 정도이며 고각으로 발사해 적 지하시설물 등으로 낙하시키는 방식의 탄도미사일이다. 함대지 버전의 고위력 미사일도 개발되었다고 한다. 2022년 국군의 날 영상 캡처. 공개된 바로는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20년 개발이 완료되어 전력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탄두는 고중량 관통탄두가 장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복합 소재를 이용하여 그 무게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체계의 경우 자세히는 나온 정보가 없으나 고체 로켓 1단만으로 고도와 속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예상으로는 탄두는 자유낙하식 도립의 속도 감속용 로켓과 방향전환용 고체 연료 기반 측추력기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즉, 2단 구성이나 1단만 고체 로켓이고 2단은 자세 제어와 속도 감속을 위한 측추력기와 역추진기 정도만 장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대 형상이 현무 4형 발사대와 동일하다. 또한 발사체의 형상이 현무 2C나 기존 현무 2B 등보다 두껍다. 탄두 중량이 현무 2C 대비 2배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전장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관통을 위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현무 2C처럼 카나드를 이용한 방향전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된 발사 영상에 카나드가 없다. 1단 로켓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의 고체 1단이고 2단은 듀얼 펄스 방식으로 초기 연소 시 속도 및 고도 확보에 쓰이고 후기 연소 시에 자세 확보에 쓰이는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탄두는 관통 후에 터지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지하 갱도의 붕괴 등을 유발한다. 위에서 전술한 내용을 고려시에 현무 2C처럼 지형 추적 레이더 등이 아닌 GPS, INS 기반의 항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탄두 중량을 4에서 5TU로 늘릴 시에 사거리는 3에서 500km로 감소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거리는 800km보다 길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9.8에서 10.3m 내외, 직경 1.8에서 2.2m 추정, 최대 도달고도 1200km, 탄두 중량 3.5에서 6T. 총 중량 31T 내외, 관통력, 강화 콘크리트 24m, 2.5T급 탄두, 거리 6에서 800km 이상, 발사관 폭 2.6에서 2.7m 추정 발사관 길이 11m 추정. 함대지 탄도 미사일로 KVLS-2에서 발사되며 아스널쉽, KDDX, KD3 배치 2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2023년 4월 13일 제152차 방추위에서 함대지 탄도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 개발은 24년 7월에서 28년 6월, 계약은 24년 3월 예정이 발표되었다. 6,100억을 들여 2036년까지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약 500에서 800발 양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대함 탄도탄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위력 함대지와는 별개의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후 2024년 7월에 방사청은 11월에 사업에 착수 후 2028년 8월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2036년까지 전력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형상을 보면 하부에 사출용 부스터가 있고 그 위로 본체가 나온다. 1단 로켓은 고체 추진체로 상승과 고도 안착에 사용되고 이후 하강 단계에서는 관성으로 하강하면서 천공에서 쓰이는 것과 유사한 셔터식 고체 연료 측출력기를 사용해 자세와 궤도를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1단에서의 방향 전환은 꼬리 날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전장 8에서 9.3m 예상, 직경 0.8에서 0.95m 내외, 탄두 중량 0.5에서 1T 사거리 800km. 유용원의 군사세계 캡처, 대한민국 최초의 SLBM으로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에서 운용될 체계로 적에 대한 기습 및 보복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직경은 1m 내외로 추정되며 높이는 7m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탄두부에 보호캡이 있고 후방에도 보호캡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구성으로 보이며 1단 로켓으로 고도와 속도를 확보한다. 1단에서는 꼬리 날개를 이용해서 이 단로켓은 TVC 적용으로 최종 방향 전환과 최종 요격 및 항로 보정 등에 쓰이는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캐니스터의 탑재 시의 날개는 페어링에 보호되도록 접혀 있다가 사출 후에 페어링 분리 후 전개한다. 2020년에 대우조선, 현, 한화오션, 위 대형 수조에서 사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7월 4일 국방부는 수중바지선에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9월 15일에 7일에 실시된 잠수함에서의 시험 발사가 공개되었다. 왼쪽의 연기를 보면 연속 발사 영상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KBS 과거 국군의 날 영상 생중계 캡처 2022년 4월 18일 연속 발사 시험 결과 20초 이내에 차탄을 발사할 수 있고 이동 중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에서 250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직경 950에서 1060mm, 전장 6에서 7m, 사거리 550에서 800km, 탄두 중량 1T, 총 중량 7에서 8T 이하, K501 지상이동식 발사대, 2023년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 발사대. 현무 투시와 현무사를 위한 10곱하기10 발사대로 방탄화되어 있고 내부에 발전기, 발사 통제 장치 등이 모두 통합되어 있다고 한다. 길이는 12에서 12.5m 내외, 폭은 3.25m 내외로 추정된다. 현무사에서 1위 발사대는 대형화된 미사일의 화염과 반동에 대응해서 대형화된 스페이드를 갖추고 유압계와 발전기를 소형화하였다. 차대 하부 캐비넷의 도어 형상이 변경되었다. 발사관 크기는 길이 8.7에서 9m 내외, 폭 2.6에서 2.8m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정 재원, 최대 속도, 시속 100km, 항속거리 700km 내외, 종경사 등반 60%. 직접 촬영, 현 SH의 무기 이야기, KD3 배치 2에는 24세리, KDDX에는 16세리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KDX3 배치 2, KDX3 배치 2 정조대왕급 구축함, 정조대왕급 구축함 빈 원속에 대한민국 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 사업으로 건조될 세 척의 구축함이다. 초도, 직접 촬영, 현 SH의 무기 이야기, 현무사에서 4위 발사 플랫폼으로 각각 6발과 10발을 장착하며 배치 3는 더욱 대형화된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것이라고 한다. 발사대 직경은 1.1에서 1.3m 정도로 추정되며 압축 스팀 가스 발생기를 이용한 콜드런치 방식이다. 내부 발사 시 온도는 수백도, 내부 발사 압력은 1000 psi 정도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초 간격으로 2발 연속 발사 시험을 2022년 4월 18일에 성공했다고 한다. 일단 이 글 쓰면서 과거 현무 3미사일 외양과 그 미사일의 비행 특징을 고려시의 현무 4에서 1이 단거리 고위력 현무로 보인다.
현무 5는 탄도 중량이 8에서 9t급인 만큼 그 크기와 중량은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되며 사거리가 더 길 것으로 추정된다. 가운데 3.5t급 탄두 탑재 실험 이야기는 현무4가 아닌 고위력 현무의 추진체계 실제 발사 시험을 통한 통제 및 탄두 운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발 과정 중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양한 파생형의 개발을 통해 플랫폼을 다양화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지상, 해상, 수중이라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했으나 탄도미사일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효율과 성능 수준이 높은 추진체의 개발, 그리고 국산 잠수함의 개발, 국산 VLS, 잠수함용 KVLS, KVLS-2 위 개발로 발사 플랫폼의 등장. 미사일 협정의 완화와 폐기, 국내 기술의 성숙에 힘입어 현무 4 시리즈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적에게는 예측 곤란성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는 전술적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분산으로 인한 생존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항법 기술 향상, 소재 기술의 향상, 우주로켓 기술 요소 습득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수준의 고도화도 달성하였다. 2. 북-김여정, 한국 우크라, 극악무도 군사적 도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잇따라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 대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주권침해 행위는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이라고 지칭하며 서울과 키예브, 키이우 정권의 정신 나간 것들이나 할 짓이라고 거친 표현을 썼다. 그는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서울과 키예브는 판에 박은 듯 꼭 담고 뺐다 고도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성과 자중은커녕 온몸에 기름기 얹고 불 속으로 뛰어들려는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 족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살포에 재차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비난한 것은 두 국가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공개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북한은 21일 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하고 있다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주권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